네, 이번 시간에는 사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지난 시간 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 1, 2, 3, 4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여기 5번부터 나머지 설명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뭐 된다고요? 상각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걸 나중에 이자로 인식하는 건데 상각이란 건 없어지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걸 상각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없앨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정액법이 있고 유효 이자율법이 있는데 제가 정액법은 이렇게 선으로 그었죠. 정액법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상각할 때 정액법으로 한다 그러면 오답입니다. 우리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 되냐면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좀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정액법은 계산이 쉽습니다. 정액이니까 숫자를 그냥 딱딱딱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시간이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정액법으로 하지 않고 유효이자율법으로 한다는 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 또 여기도 색깔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 상각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은 금액은 할인 발행이건 할증 발행이건 그러니까 이 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뭐 된다? 증가됩니다. 왜 이게 시험이 자주 출제되냐면요. 우리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은 서로 상황이 반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할인 발행일 때 증가돼? 그러면 할증 발행일 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소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기에 신경 쓰십시오. 할인 발행이건 할증 발행에 초점 두지 마시고 뭘 물어보면 상각액을 물어보면 무조건 뭐한다? 증가된다는 거. 상각액은 절대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뭐래요? 이자 비용에 뭐 된다? 가산, 이자 비용에 더해지고요. 이게 선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우리가 이자를 과거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빼줍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에서 뭐 된다? 차감됩니다. 뭐 6번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요게 저 잘 나옵니다. 상각액은 무조건 증가된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계 처리에서요. 이자 지급일 때 회계 처리 보십시오. 여기 회계 처리 보면 이자 지급 시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상각할 때. 네, 상각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첫 번째 대변에 현금 돈이 나갑니다. 왜?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줄 거랍니까? 액면 이자를 줘야 됩니다. 왜? 이게 약속된 금액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자 주겠다고 사채 발행할 때 액면 이자율이 써 있었잖아요. 그건 약속된 거니까 줘야 됩니다. 액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면 액면 이자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상각한다고 그랬는데 상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5번에서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을 없애버리는 걸 상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 할인 발행 차금은 처음에 어디에 발생합니까? 이렇게 차변 쪽에 생깁니다. 할증 발행이 되면 할증 발행 차금이란 건 대변에 생기고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반대편인 대변 가서 없어져야 되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반대쪽인 차변 가서 사라집니다. 얼만큼 없어져야 되냐면 우리 금방 5번에서 배웠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액만큼 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 대차가 분명히 안 맞을 겁니다. 그때 나머지가 다 뭐냐?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변 이자 비용 이게 결론이 될 겁니다. 이자 비용은 얼마냐? 요만큼. 그럼 이 회계 처리 내용과 요 이제 상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유효이자율법 배웠죠.
정액법은 쉽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정액이란 말에서 왠지 어감이 좀 쉽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액은 계산이 아주 단순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이 좀 헷갈릴 거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보통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금액, 이 금액을 얼마라고 보통 알려줍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금액을 비교적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 B번이 회계 처리로 나올 때는 여러분이 요 패턴을 익혀두십시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시면 이 금액은 주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시면 회계 처리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B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좀 익숙해 해 두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쉬우면 이게 출제됩니다. A가. 근데 이제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B 상황이 출제되실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프린트 3페이지를 보십시오. 자료 드린 거 3페이지 보시면 여기 하단에 이자 지급해갖고 상각 처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일에 시장이자율은 몇 프로래요? 12%. 그래서 발행가액이 얼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해봤지만 12% 했을 때 해보니까 95만 1,951,963 요 금액이 나왔죠. 그래서 발행가액은 직접 알려줬습니다. 자, 19년 말부터 21년 말까지 회계 처리하라고. 왜? 이자 줘야 되죠? 이자 어떻게 줘야 됩니까? 2페이지에 있는 자료 이대로 사채 이렇게 발행했으니까 액면가액 얼마요? 100만 원. 그리고 약속된 이자 몇 프로로 주기로 했습니까? 액면이자율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얼마 주면 됩니까? 매년 말 1년 지날 때마다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그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원래 여기 이자 줄 때 상각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7번에 정액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러면 좀 쉽다고 그랬죠, 여러분? 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보시면 8번에 지금 3페이지 문제 7번하고 4페이지의 8번 문제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잠시 비교해 보시면 3페이지 동그라미 7번하고 4페이지 동그라미 8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만 틀릴 겁니다. 정액법으로 해라. 4페이지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한다. 여기만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정액법이 쉽다고 그랬죠? 정액법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일단 이거는 우리 발행할 때 회계 처리. 발행할 때 회계 처리 어떻게 될 거다? 대변의 사채. 무슨 금액이요? 액면가. 차변의 91963 발행가를 내가 받을 거다. 대차가 안 맞는다. 차변 쪽에 무슨 발행됐다고요? 할인 발행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차금 48,037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기재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장부 가액이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가서 자, 이제 연말에 가서 회계 처리하는 거 19년 말, 20년 말, 21년 말에 가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이자를 줘야 돼 그런다 그랬죠. 자, 회계 처리 순서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뭐다? 현금.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이자를 주기로 했죠. 얼마 줘야 됩니까? 여기 얼마 줘야 돼요? 10만 원. 왜요? 액면 이자. 약속된 금액 나가야 되죠. 10만 원 주기로 약속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져야 되죠. 지금 경우는 사채 할인 발행된 거니까. 그럼 어디 가서 사라집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었죠. 발행될 때. 그러니까 대변 와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요 금액 얼마만큼 사라질 거냐? 무슨 방법으로 해보라고 했다고요? 정액법. 정액법은 왜 쉽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총 얼마였었죠? 48037이었죠. 발행할 때. 그러면 정액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그래서 나누기 얼마 하시면 됩니까? 3 하면 됩니다. 48037 나누기 3 하시면 얼마가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옵니까? 16,012원. 물론 딱 안 떨어집니다. 16,000 여러분 나눗셈 해보시면 됩니다. 48037 나누기 3 하시면
계산기로 두드려 보십시오. 16,012.3333 이렇게 나오죠. 딱 안 떨어지고. 그럼 대략 16,012원 소점 버리면 그럼 요 금액일 정액법으로 16,012원씩 똑같은 금액만큼 상각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 대차가 안 맞을 거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은 뭐다? 차변 쪽에 다 뭐다? 이자, 비용, 얼마입니까? 11만 6,012원이 되겠죠. 그래야 대차가 맞으니까 11만 6,012원 이게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써지냐고요? 여기 사채 얼마냐? 100만 원 액면가. 그 다음 밑에 뭐 써진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써집니다. 근데 원래 얼마였습니까? 1월 1일 날 48037이었죠. 그런데 금방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돼서 뭐 되고 없어져요. 얼만큼 없어집니까? 16,012원만큼 없어집니다. 16012만큼. 그러면 얼마가 남냐면 32,025원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부가는 얼마가 되냐면 연말 되면 장부가가 여기 금액이 빼주는 거라고 그랬죠. 96만 7,975원이 될 겁니다. 이게 연말의 사채의 장부가액이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사금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48037에서 16,012원만큼 감소돼서 32,025원이 됩니다. 그 다음 20년 그 다음 연도도 또 이자 줘야 되죠. 회계 처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돈 나갑니다. 현금 얼마? 10만원 약속된 이자 액면 이자 나가고요. 역시 뭐가 사라집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져야죠. 얼마? 계산할 필요 없죠. 16,012원. 왜? 정액으로 똑같은 금액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 11만 6,012원. 19년도나 20년도랑 회계 처리가 똑같죠? 그 다음 이때는 재무상태표 이제 어떻게 써지겠습니까? 해보시면 이제 쉽게 짐작하실 수 있죠? 위에 거 해봤으니까 사채 액면가 100만원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작년에 32,022원 있었죠. 근데 얼마 또 사라집니까? 16,012원이 상각돼서 없어서 16,013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빼주면 장부가는 얼마가 됩니까? 98만 3,987원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연도 21년도가 마지막 연도죠. 현금 나갑니다. 얼마? 10만원. 역시 뭐가 사라집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요? 16,013원. 왜냐면 제가 원래는 여기도 16,012원인데 여기를 1601, 1601, 16013이 된 거 여기가 틀린 거는 단수 때문에요. 38,037원을 3으로 나누면 딱 16,012원이 아니었죠. 그래서 마지막 연도만 그냥 반올림해서 16013으로. 그럼 요 세 가지 금액을 다 더하면 얼마 됩니까? 48037. 저 48037이 똑같은 금액만큼. 근데 원 단위 때문에 조정해 주려고 해서 여기만 1원이 더 많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 11만 6,013원. 이래야 대차가 맞겠죠.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채 100만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없어지죠. 이만큼 있던 게 다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장부가 얼마 됩니까? 100만원 됐죠. 그리고 이제 뭐 돼야 됩니까? 여기 회계 처리가 한 번 더 돼야 됩니다. 왜?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사채를 우리가 갚기로 했죠?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회계 처리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돈 줘야죠. 현금 얼마? 100만원. 원금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가 사라집니까? 빚을 갚았죠? 사채 100만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가 장부에서 다 사라질 겁니다. 갚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연도 요 회계 처리는 빚을 갚았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 요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회계 처리는 아니고요. 요건 중요한 회계 처리가 아니고 요 이자 비용 주는 게 중요한 회계 처리죠. 근데 정액법은 요 숫자가 나누기 그 연도만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매년 똑같다는 거죠. 이게 정액법으로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쉽게 낼 때는 정액법으로 그냥 하라고 가정하고 정액법으로 하시오라고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요 금액은 나누기 그 연도만큼에서 똑같은 균등한 금액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8번을 보십시오. 동그라미 8번이 더 어렵겠죠. 이제 동그라미 8번은 무슨 방법으로 하래요? 유효 이자율법으로. 자, 동그라미 8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하시는데 밑에 보시면 자, 나머지 조건은 동그라미 7번하고 똑같죠? 근데 유효 이자율법으로 하라고 얘기한 얘기만 더 나왔습니다. 자, 먼저 회계처리 잠깐 보시면 제가 밑에 무슨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삼각표라고 합니다. 삼각표라고 하는데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 사채 발행할 때 회계처리는 이렇게 됐죠. 발행할 때 참고로 써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2019년 1월 1일 날 사채 발행할 때 장부가 얼마입니까? 951 963이죠. 처음 발행할 때 요게 장부가액이라며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은 액면가고 그래서 951 963입니다. 그 다음 12년 이자 언제 줍니까? 이제 12월 31일 날 1년 후에 주니까 그 금액만큼 여기 12월 19년 그 다음 1년도 19년 12월 31일자. 자, 여기 유효 이자라고 돼 있죠. 자, 유효 이자율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원래 같은 말은 아니지만 시장이자라고 같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몇 프로? 12%입니다. 유효 이자율은. 그 다음에 액면 이자는 여러분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장부가액에서 유효 이자율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로 두드리셔야 될 겁니다. 암산이 잘 안 되실 거니까 951 963 곱하기 12% 계산기로 두드려 보십시오. 95만 1963원에서 유효 이자율 12%.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1만 4,235원이 나옵니다. 물론 저게 소수점으로 나오는데 저는 소수점을 그냥 버렸습니다. 11만 4,235원입니다. 소수점 버리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는요. 정해졌죠? 얼마? 10만원. 액면대로 이자는 10만원씩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액면 이자는 매년 똑같습니다. 10만원씩.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상가액인데 상가액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빼라고 그랬죠. 유효 이자에서 A에서 액면 이자 B 빼라고. 그럼 얼마 나옵니까? 빼면 14,235원이 나오죠. 그러면 새로운 장부가는 어떻게 되냐면 95만 1,963원 플러스 14235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96만 6,198원이 됩니다. 요 위에 장부가액에다 상가액만큼 더해주면 96만 6,198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아랫줄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란 말은 96만 6,198원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효이자 몇 프로? 12%. 2020년 12월 31일에는 96만 6,198원 곱하기 12%. 그럼 얼마 나오냐면 11만 5,943원이 나옵니다. 115 943이 나오죠. 그러면 또 상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1호 943. 그죠? 15,943원이 됩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96만 6,198원에다 15,943원을 더하시면 98만 2,141원이 나옵니다. 여기가 98만 2,141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연도 2021년 12월 31일 날 보시면 또 똑같은 방법 98만 2,141원에다 곱하기 12% 합니다. 근데 얼마가 나오냐면 11만 7,856원이 나오는데 근데 잠깐만요. 여기 11만
17,856원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17,856원이 나오겠죠. 10만원 빼주니까. 그러면 17,856원에다가 982,141원을 더해주면 여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99만 9,997원이 나오죠.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마지막 연도가 1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근데 왜 100만 원이 안 나오냐면 소수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만 거꾸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마지막 연도만 이 금액을 100만 원이 나오게끔 합니다. 여기가 100만 원이 되려면 이 자리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여러분? 얘랑 얘랑 둘이 더하는 거죠. 98만 2,141원에서 얼마를 더해야 1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가 되면 17,859원이 돼야 됩니다. 17859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1만 7,859원이 돼야 되죠. 그래야 11만 7,859원이 돼야 10만 원을 빼야 17,859원이 나오니까. 맞나요? 예, 이렇게 해서 삼각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왜 한 겁니까? 예, 이거 알아내려고. 삼각액을. 이게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삼각액입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삼각액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점점 어떻게 되죠? 비율만큼 커집니다. 여러분 정액법일 땐 아까 앞에 페이지 동그라미 7번 풀 땐 정액법으로 했었죠. 그때는 이 금액들이 서로 어땠습니까? 똑같았죠. 정액법으로. 근데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액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죠. 지난 시간에 요 내용인 거죠. 삼각액은 점점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 증가된다는 거. 삼각액은 점점 증가된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19년 12월 30일 날 회계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금 10만원. 왜요? 액면이자 약속된 만큼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사라집니까? 요게 사라져야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지는 게 삼각이랬으니까 반대편 가서 사라져야죠. 문제는 얼마만큼 사라질 거냐. 그래서 이걸 구한 겁니다. 얼마요? 14235 요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차가 안 맞죠. 이쪽에 뭐다? 이자 비용. 누가 이자 비용인가? 114235 요 금액이죠. 유효 이자만큼. 이게 실질적인 이자라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11만 4,235원이 이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돈은 10만 원밖에 안 줬다고요? 요 금액은 과거에 줬거든요. 언제? 발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덜 받았잖아요. 선이자 미리 주느라고. 그래서 미리 준 걸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또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채 얼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빼줘야 되죠. 얼마였습니까? 원래는 48037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얼만큼 사라졌습니까? 48037에서 14235만큼 삼각돼서 없어졌죠. 그래서 얼마? 33802가 될 겁니다. 빼주면 자 100만 원에서 33802 빼주면 새로운 장부가 얼마요? 966198. 여러분 점점 장부가액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장부가액은 점점 커지죠. 왜? 이 금액이 점점 요 숫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면서 뭐에 가까워지겠습니까? 100만 원 원금 액면가액에 가까워집니다. 원금에. 그래서 그걸 상환하는 거죠. 나중에 때 되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연도 회계 처리할게요. 20년도 20년 요 숫자 보고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 삼각액 그 다음은 요거겠죠. 15943. 자 20년 회계 처리 보시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까? 여기 현금 약속된 이자 현금이 나가죠. 얼마가?
10만 원이. 그 다음 뭐가 사라진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만큼 사라지면 됩니까? 삼각표 보시면 지금은 1호 943이 사라져야 되죠. 대차가 안 맞죠?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 115 943.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채, 액면가 100만 원. 밑에 뭐 써진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예, 작년에 남아있던 금액에서 또 사라진 거죠. 얼만큼 사라지면 됩니까? 예, 1호 943만큼 사라지면 되겠죠. 1호 943만큼. 작년에 얼마였었죠, 여러분? 3380이었죠. 3380이어서 작년 말에 요 금액에서 지금 사라지는 금액 1호 943만큼 또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17859가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장부가는 또 얼마가 됩니까? 982141 빼줘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연도는요. 현금 10만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가 삼각되나요? 표 보세요. 얼마? 17859죠. 표의 삼각표에서. 그러니까 이 금액 다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 연도니까. 그리고 여기 뭐요? 이자, 비용 얼마요? 117859가 되겠죠. 117859. 그래야 대차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사채 100,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다 없어졌죠. 0. 그럼 빼줘봐야 장부가 얼마? 100. 예, 3년이 다 지나면 이 금액 장부가가 액면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상환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처음 하시면 이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뭐가 어렵게 느껴지면 요 표 구하는 게 요 삼각표 구하시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고요. 그래서 시험에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요 금액을 대부분 알려줍니다. 얘가 얼마라는 걸 알려주고 할 겁니다. 대부분은. 그 다음 5페이지 다시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무슨 발행일 때냐면 동그라미 9번은 할증 발행될 때입니다. 발행가액이 더 많죠. 액면가액보다 아까 8%로 했으면 지난 시간에 보시면.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으로 할증 발행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할증 발행됐을 땐 할증 발행되시면요. 역시 뭘 구해봐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안 됐을까? 삼각표를 구합니다. 이게 사채 발행할 때 회계처리 대변의 사채 액면가액 100 발행가액이 들어오는 돈이다. 그러면 대차가 안 맞는데 대변이 안 맞았죠. 그러면 할증 발행됐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51,540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짐작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이게 장부가죠. 이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에 가까워야 된다고요? 나중에 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액면가인 100만 원이 돼야 될 거니까 점점 줄어들 겁니다. 할증 발행됐을 때는 오히려. 자, 일자별로 해보시면요. 19년 1월 1일 날 장부가 얼마입니까? 1051 540이죠. 발행됐을 때 장부가. 자, 그 다음에 19년 12월 31일 날 유효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유효이자율은 8%. 여기가 8%입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두드리셔야 됩니다. 105만 105만 1,540원 곱하기 8%. 그러면 여기가 84,123원이 나옵니다. 소수점 버리고 84123이 됩니다. 그러면 액면이자는 얼마입니까? 액면이자는 약속된 거니까 10만 원이죠. 그럼 상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상가액 둘의 차이. 10만 원 마이너스 84123.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5877이 나옵니다. 둘의 차이. 그러면 이제 얘 장부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51 540에서
15,000, 15,877원만큼 상가액만큼 빼주면 1035663입니다.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다 되면 100만원 돼야 됩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으시면 2020년 12월 31일은요. 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135,663원 곱하기 이자율 8%. 그러면 82,853원이 됩니다. 액면이자는요. 10만원. 그러면 또 구해보시면요. 10만원하고 82,853원의 차이.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7,147원이 나옵니다. 17,147원. 그러면 이제 장부가는 얼마 됩니까? 네, 135,663원에서 네, 17,147원을 빼준 금액. 그럼 얼마 됩니까? 1018,516. 여러분 계산기로 두드려 보십시오. 10185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연도는요. 2021년 12월 30일은 여기가 100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게 얼마 돼야 됩니까? 18,516원이 돼야 되죠. 이 숫자에서 요만큼 빼줘야 요게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는 액면이자는 매번 10만원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0만원에서 18,516원 차이. 그럼 얼마요? 81,484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관계를 보시면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회계 처리해 보시면 자, 회계 처리요. 이자 주자죠. 현금 얼마? 10만원. 액면이자가 나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뭐가 사라져야 됩니까? 할인 발행된 게 아니라 할증 발행된 거니까 할증 발행 차금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쟤는 어디 가서 없어져야 됩니까? 반대편인 차변 와서 할증 발행 차금이 사라져야죠. 얼마만큼? 이만큼. 15,877원만큼. 대차가 안 맞죠.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차변이. 전부 다 뭐다? 이자 비용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84,123원. 요게 이자 비용 금액입니다. 빼보시면 이 금액 나오죠. 둘의 차가 당연히 이 금액이죠. 예, 이 둘의 차가 이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재무상태편이 이제 어떻게 써지냐면 원래 발행할 때 이렇게 됐었죠. 자, 사채 100만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겠습니까? 처음에 51,540원이었는데 저게 줄어든다고 그랬죠. 51,000 얼마가 없어져야 됩니까? 15,877원만큼. 그럼 얼마요? 35,663원만큼. 이 금액에서 이 금액 사라지니까 요 금액이 남죠. 그러면 새로운 장부가는요. 135,663원. 할증 발행 차금은 더해주니까. 그래도 이 숫자 줄어들죠? 예, 장부가가 줄어들죠, 점점. 예, 100만원에 가까워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 현금 얼마? 10만원. 자, 뭐가 사라진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얼마 없어지면 됩니까? 17,147원. 그럼 이쪽에요, 이자, 비용 얼마 안 맞습니까? 82,853원. 요 금액이겠죠? 82853. 재무상태표에는요. 사채 100 밑에 뭐 써진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겠습니까? 작년에 35,663원이었죠. 이 금액에서 얼만큼 없어집니까? 17,147원만큼. 그래서 얼마요? 516원. 18,516원이 남죠. 그럼 새로운 장부가 1018516 이렇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연도 21년도가 있죠. 21년도 회계처리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지금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떠올리시면
자, 다음 페이지 가서 6페이지 맨 위에 21년도 회계처리 현금 액면이자 나가니까 얼마가 나갑니까? 10만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라져야 된다. 얼만큼 사라집니까? 18,516원만큼. 이자 비용 얼마가 안 맞습니까? 81,484원. 81,484원. 그럼 재무상태표 어떻게 될까요? 사채 100만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 제로죠. 1851만큼 작년에 이만큼 있었는데 다 사라졌으니까. 그럼 장부가 얼마 된다? 100. 그래서 최종 연도는 이게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상환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1페이지에 있었던 요 말들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자 비용은 점점 뭐 할인 발행일 땐 커지만 할증 발행일 땐 줄어들고 액면이자는 언제나 10만 원으로 약속된 거니까 액면이자는 매번 똑같죠.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 시간. 장부가액은요. 할인 발행일 땐 장부가가 점점 100만 원보다 적은 숫자에서 100만 원으로 맞춰갔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일 땐 100만 원보다 많았으니까 점점 줄어들어야 100만 원보다 100만 원에 가깝게 되겠죠. 그 다음 요 말은 뭐냐면 6번, 7번은요.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이자 비용이 뭐 된다고요? 가산. 6번의 말은요.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된다는 말이 여러분 회계 처리한 거 보시면 몇 번을 보시면 됩니까 여러분? 8번을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죠. 요 금액은 요 금액만큼 점점 어디에요? 이자 비용에 더해지고 있죠. 요만큼 더해졌죠? 얘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만큼 이자 비용에 더해졌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이자 비용에 플러스 되지만 이제 할증 발행됐을 때는요. 할증 발행됐을 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은 그죠? 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게 상가액이죠. 요만큼 동그라미 9번 회계처리면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만큼 뭐 됩니까? 이자 비용에서 줄어들죠. 이자 비용이 점점 원래 이자 비용이 10만 원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 바람에 이자 비용이 점점 감소되죠. 그 말을 써놓은 겁니다. 1페이지에 있는 말은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실 줄 아시면 이 말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말들이 잘 모르신다는 건 이제 저거 상가액 관계를 잘 모르신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이런 걸 이제 뭐 암기하시든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는 좀 시험에 잘 안 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페이지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은 뭐냐면 2번 잘 나옵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거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꼭 나오고, 그래서 3번은 이제 할인 발행 상황일 때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시장 자리 액면 자리보다 크면 할인 발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도 잘 나옵니다. 이거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액면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거.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 아니고 액면가액에다 더하는 것도 아니고 액면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거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5번에서는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는 거, 그리고 상각액은 무조건 증가된다는 거. 요 말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이다. 잘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 2페이지 맨 상단에 회계처리 1페이지 회계처리 AB가 있었죠. C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도에 상환할 때, 그러니까 사채가 여러분 돈을 빌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자를 주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갚아버리는 거죠. 왜? 이자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중도에 상환할 때 얘기가 있습니다. 중도에 상환할 때 얘기면, 자, 회계처리 순서 보십시오. 대변의 현금. 왜? 빚을 갚으니까.
내가 돈 줘야 되죠. 얼만큼요? 갚는 만큼. 1,000만 원 갚았다? 1,000만 원이죠. 그 다음 뭐가 사라져야 됩니까? 빚이 줄어들어야 되죠. 사채가 차변 가서 감소될 겁니다.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얼만큼이요? 액면가액만큼 감소됩니다. 내가 갚는 액면 비율만큼만. 그 다음에 이게 사채를 졸졸 따라다니는 애가 있었잖아요.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있으면 얘도 같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양쪽이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으면 대변 가서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지는 거고요. 할증 발행됐다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대변에 있었겠죠. 그래서 차변 가서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조심할 건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는 비율만큼 없애야 된다는 거.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잔액 중에서 사채 상환하는 비율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사채를 다 안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사채를 1,000만 원 빌렸는데 500만 원만 갚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도 그 비율만큼만 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 대차가 안 맞을 겁니다. 마지막 대차가 안 맞으면 차변 쪽이라면 사채 상환 손실, 대변이라면 사채 상환 이익이 나올 겁니다. 이 분계 순서를 기억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떠올리시면서 자, 이제 종합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6페이지 문제 보면 예제 1번부터 있죠.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게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상각에 구하는 거랑 할인 발행 상황일 때, 할증 발행 상황일 때 그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길어진 거고요. 가급적 이해하시라고. 근데 시험은 조금 더 단순하게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자, 예제 1번 문제 볼게요. 6페이지. 사채 발행할 때 회계 처리. 자, 제일 쉬우면 사채 발행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랬죠. 자, 사채 발행했대요. 그러면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계 순서를. 자, 무조건 어떻게? 대변의 사채. 금액은요? 액면가. 액면가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돈 들어온다. 뭐 받기로 했습니까? 현금. 현금. 얼마요? 11만 원. 이게 뭐라는 소리입니까? 11만 원에 발행했다는 건 이게 발행가입니다. 내가 받을 돈. 그 다음 대차가 안 맞을 거다.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대변이 안 맞죠. 그럼 뭐라고 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돈을 더 많이 받았죠? 사채, 할인, 발증, 차금 얼마요? 10,000원. 이건 쉽죠, 여러분? 사채 발행할 때가 제일 쉽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역시 뭡니까? 사채란 문제가 나왔고 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분계 순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어디? 대변의 사채. 금액 액면가 10만 원. 두 번째 돈. 돈 들어온다. 현금 들어올 거라고 그랬죠. 얼마? 발행한 대로 9만 원. 대차가 안 맞는다. 어느 쪽? 차변 쪽에 안 맞죠. 그럼 뭐라는 소리입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게 사채 발행할 때 대해서 한 문제 더 있습니다. 3번은 다른 점이 요게 하나 있습니다. 사채 발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채 발행비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무조건 사채 발행이니까 대변의 사채 금액은 액면가 10만 원이죠. 그 다음 돈 얘기. 자, 돈 들어오죠. 현금. 얼마 들어옵니까? 11만 원에 발행했다는 건 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1만 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에 문제랑 다른 게 뭐가 있다고요? 발행 수수료가 있다고요. 그럼 이 돈은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줘야 되죠. 1,000원을. 그러니까 뭐래요? 저 돈은 나가니까 이 돈 뭐하고 들어오는 셈입니까? 제외하고. 저 돈은 주니까 들어왔다 금방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11만 원이 아니라 1,000원 뺀 금액 얼마요? 10만 9천 원만 들어오겠죠. 11만 원이 아니라 이 돈은 나가야 되니까 실제로 들어온 돈은. 그럼 대차가 안 맞는다? 차변 쪽이 안 맞죠. 얼마가? 9천 원. 계정 과목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9,000원. 예.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는 주로 3번처럼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제일 3번 문제가 제일 흔하게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사채 발행비까지 있을 때. 그 다음 조금 더 어렵게 되면 뭘 낼 거라고요? 이자 지급할 때 얘기를 낼 거라는 거. 자, 1번을 볼게요, 여러분. 자, 회계처리 떠오십시오, 여러분. 자, 이자를 준다. 사채에 대해서 이자 준다고 그랬죠? 상각은 무슨 방법? 정액법. 정액법은 쉽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그럼 이게 할인 발행된 겁니까? 할증 발행된 겁니까? 할인 발행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 할인 발행됐습니까?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가 뭐냐? 시장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12%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여기 있죠. 몇 프로? 10%. 누가 큽니까?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무슨 발행? 할인 발행. 또는 또 두 번째 힌트는요. 사채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 그죠? 액면가. 근데 얼마 받고 발행했대요? 97만 원. 이게 액면 금액인데 발행가는 얼마입니까? 97만 원. 덜 받았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생겼겠습니까?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할인 발행됐으니까 이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겠죠. 발행할 때 얼마 있었겠습니까? 3만 원 있었겠죠. 3만 원 있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0만 원 사채, 100만 원 돈 빌리면서 받은 금액은 97만 원. 덜 받은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3만 원 있었겠죠. 근데 무슨 방법으로요? 정액법. 정액법은 매년 똑같죠. 몇 년짜리입니까? 3년.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나누기 3. 3년 동안에 균등하게 정액으로. 그럼 얼마입니까? 상각액은 10,000원이죠. 그러니까 정액법일 땐 이 금액을 안 알려줍니다. 상각액을. 왜? 계산이 쉽거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나누기 그 연도. 사채 연도 발행 사채 만기 연도로 하시면 되니까 3년 동안에 균등하니까 나누기 3하면 1년에 10,000원씩 됐죠.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나간다. 분계 순서 떠올리십시오. 얼마? 약속된 이자만큼. 약속된 이자가 얼마일까요? 액면가 100, 액면가 100, 액면 이자율 몇 프로? 10%. 이게 약속된 이자입니다. 그럼 얼마요? 10만 원. 그 다음에 누가 사라져야 됩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지죠. 그게 상각이니까.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처음에 어느 쪽에 생깁니까? 차변 쪽에 생기죠. 그러니까 사라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차변 와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져야죠. 얼마만큼? 10,000원만큼. 구했잖아요. 상각에. 그 다음 대차가 안 맞을 거다. 마지막 전부 다 몰아서 뭐라고 한다?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얼마요? 11만 원. 이게 답이죠. 그 다음 5번은요. 4번하고 똑같은데 4번은 정액법을 사용하라고 문제에서 줬잖아요. 가정을. 근데 원래 이론할 때 정액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효이자율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효이자율법으로 해야 되죠. 근데 4번은 정액법으로 하라고 출제자가 그냥 한 거니까 정액법으로 계산한 거고 5번 문제 보시면 정액법에 의한 상각액은 얼마? 12,000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액은 15,000원. 금액이 서로 틀리죠. 줬죠. 계산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린 뭐 버려야 됩니까? 정액법으로 원래 하면 안 되니까 12,000원이란 금액은 버리는 거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회계처리 순서는 위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현, 금, 액면 이자. 액면가 얼마? 100. 액면 이자율 얼마? 10%. 그럼 액면 이자요? 10만 원. 그 다음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얘도 뭐래서요? 할인 발행된 거죠? 시장이자율 12%니까 그러면 뭐가 사라집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진다. 얼마만큼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왜? 줬잖아요. 상각액 15,000원. 그럼 여기 뭡니까? 이자 비용 11만 5천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원래 우리가 위에서 연습해보긴 요 금액 구하려고 뭐 삼각표 같은 거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보통 이 금액을 그냥 알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분계 순서를 떠올리시라고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하시면 이게 그냥 나중에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종의 공식처럼 이렇게 흘러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도 상환하는 거. 자, 중도 상환하는 건 요게 주의점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상환 비율만큼 삼각돼야 된다는 거. 분계 순서 떠올려 보십시오. 자, 지금 근데 제가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6번 문제인데 하나는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일 때 해봐라. 또 하나는요. 동그라미 2번일 때 해봐라. 자, 동그라미 1, 2번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정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일 수도 있고 2번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상황일 때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제가 회계 처리 순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기의 상환이라는 건 빚을 갚는 거다. 사채를 돈 빌린 거라고 그랬죠. 조기에 빨리 갚는다. 그러면 돈을 줘야죠. 돈을 어떻게 줍니까? 통장에서. 현금이 아니라 돈 지불 수단만 바뀐 거죠. 얼마 준다고 그랬습니까? 195만 원을 주고. 그 다음 이게 1번이죠. 돈 나가는 거. 그 다음 2번이 뭡니까? 빚이 사라져야죠. 차변 가서. 그죠? 자, 얼마만큼 사라진다고요? 갚는 것만큼. 내가 여러분 사채는 총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근데 그 중에서 얼마만 갚는 겁니까? 200만 원만 갚는 겁니다. 그 중에서 200만 원만. 그래서 200만 상환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 1번 가정 상환 당시에 빚 갚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대요.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차변에. 처음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생기죠. 그럼 사라지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 가서 사라집니다. 얼마만큼이요?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 있다며 여기가 50만 원이 아니라고요. 이게 주의사항이라고요.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만큼이요? 상환 비율만큼만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 내가 사채를 얼마 갖고 있나요? 내가 지금 사채가 총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 중에서 얼마만 갚는 거예요? 200만. 그럼 몇 프로 갚는 겁니까? 20% 갚는 거죠.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 금액 중에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만 사라져야 됩니까? 10만 원만 사라지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차가 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계치순서 네 번째죠. 안 맞는데 어느 쪽이 안 맞습니까? 차변 쪽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가? 5만 원이. 그럼 뭐다? 이게 사채 상환 손실. 이게 이자율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채 상환 손실 3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거 해볼까요? 동그라미 2번 얘 가정으로. 그럼 얘도요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똑같겠네요.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 얼마? 195만 원. 두 번째 빚이 상환되죠. 얼마만큼 갚는 겁니까? 200만큼. 다른 점은요. 이제는 누가 있다? 할증 발행 차금이. 그러면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 와서 사라져야죠. 얼마만큼요? 30만 원 있다고 그랬는데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 30만 원 중에서 내가 갚는 비율만큼 몇 프로만 갚는다고 그랬습니까? 20%만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그럼 얼마가 사라집니까? 6만 원이.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대차가 안 맞죠? 차변 쪽은 206만 원인데 195만 원이니까 그럼 이쪽에 얼마가 더 있어야 됩니까? 11만 원이 더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래야 대차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거꾸로 사채 상환 이익. 이거의 반대 계정 과목이 나오겠죠. 대변 쪽이니까. 이게 조기 상환할 때 문제입니다. 조기 상환할 때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건 어렵게 나올 때는 요게 줄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1, 2번 가정하고 그때 조심할 건 요 금액
갚는 비율만큼만 서로 없어져야 된다는 거.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기 쉽사인 건 요 금액에 50만 원 쓴다든가 요 금액에 30만 원 다 쓴다는 거죠. 그 비율만큼만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중도 상환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출제됐고요.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 사채에 대해서 조금 긴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좀 사채에 대한 설명 시간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사채상 어떤 분들은 이거 가르치지도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사채 여러분 우리 뭐 삼각표 만들고 이런 거 설명도 안 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예 그냥 건너뛰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도 사람들 사채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시험 문제 스타일은 말씀드렸지 요 마지막에는 예제 스타일처럼 이렇게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는 건 이 순서를 잘 떠올리십시오. 1페이지 보시면 A 상황 사채 발행할 때 순서, 이자 지급할 때 상각할 때 순서, 그 다음 2페이지 가서 중도 상환할 때 순서에 맞게끔 회계 처리한다는 거 자꾸 이렇게 공식처럼 반복적으로 익히십시오. 그래야 회계 처리는 조금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회계 처리가 조금 자신 있어져야지 이런 말들도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항상 잘하시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옆에 계산기 두시고 직접 손으로 두드려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자꾸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